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 잠들지 않는 도시, 그리고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바로 강남입니다. 밤이 되면 넌사인이 강남대로를 가득 채우고 수많은 외제차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그곳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강남역이나 논현동, 신사동 일대를 밤에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그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건물마다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강남 불패라는 거대한 신화에 아주 깊고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술집이 문을 닫는다는 가벼운 가십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단단한 고리였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편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강남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강남의 밤을 지탱하던 유흥업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 강남 대형 유흥업소들의 매출은 과거 전성기와 비교하면 무려 9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10%가 줄어든 게 아니라 90%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상 산업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법인카드, 그리고 MZ세대라는 거대한 문화적 해일입니다. 예전에는 기업 접대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의 화려한 룸이나 술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클린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법인카드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소명 절차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조차 이제는 눈치가 보여서 유흥업소 근처에도 못 갑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기업의 재무팀은 이제 접대라는 항목 자체를 극도로 꺼립니다. 여기에 MZ세대의 등장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저녁 6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러 가는 젊은 사원들에게 오늘 강남 가서 한잔하자는 상사의 말은 보너스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유물이 됐습니다. 술잔을 돌리며 끈끈한 정을 쌓던 문화는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를 각자의 취향과 효율이 채웠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싼 술집 대신 미슐랭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나 깔끔한 와인바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접대 문화를 바꿨습니다.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기업 접대비라는 거대한 젖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유흥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90%나 빠졌고 공실이 넘쳐난다면 상식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시장 논리에 따르면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런데 강남 건물주들은 죽어도 임대료를 안 내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 임대료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건물주라고 하면 아무 걱정 없는 천상계 존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 건물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행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강남 건물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은행 대출이 껴있죠. 그런데 은행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10% 낮추면 그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물의 담보 가치 자체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폭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즉각 전화를 겁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중 일부를 당장 갚으세요. 라고 말이죠. 매출이 없어서 이자 내기도 벅찬 건물주에게 수십억 원을 당장 갚으라는 건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차라리 1층을 텅텅 비워둘지언정 서류상의 임대료는 절대로 낮추지 않는 기괴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이른바 좀비 빌딩들이 강남대로를 장식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유흥업소 사장님이나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남 유흥가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입니다. 밤 11시, 강남역 일대를 가득 메웠던 대리운전 기사님들, 새벽까지 영업하던 꽃집, 식자재 납품업체, 세탁소, 그리고 이들을 실어 나르던 택시들까지. 이 생태계에 종사하는 인원만 어림잡아 수만 명에 달합니다. 유흥업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파편은 골목 구석구석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노는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일자리가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의 전조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깐 볼까요?
90년대 초반 일본 최고의 번화가였던 긴자의 밤도 지금의 강남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바로 기업 접대 문화와 유흥가였습니다. 이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그 충격은 금융권을 거쳐 일반 주거용 아파트까지 전이됐습니다. 지금 강남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16% 이상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거래는 실종됐고 급매물만 간간히 소화되는 실정입니다. 이 충격은 이제 도미노처럼 옆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제는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시장까지 옮겨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방 압력이 대매 수문을 두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입지의 시대가 가고 콘텐츠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강남이기만 하면 1층이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강남 한복판이라도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독보적인 콘텐츠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은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팝업 스토어 성지로 변한 성수동이나 개성 넘치는 브랜드가 가득한 한남동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남에는 없는 이야기와 취향이 거기엔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이제 단순히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남대로 1층 상가의 공실률입니다. 특히 이 공실률이 8% 아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10%를 넘어서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풍향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실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그것은 강남의 자본 권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강남은 마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세트장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번쩍이지만 그 기초를 지탱하던 자본의 흐름과 문화적 동력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몰락은 단순한 유흥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성장 지상주의와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며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차가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남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균열이 정말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변화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남의 밤이 다시 밝아질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길지 우리는 그 답을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